반갑습니다. 대기업에서 재무와 가치를 집중적으로 분석하는 멘토 윤수명입니다. 이번에 할 종목은 DN 오토모티브이고요. 지금 DN 오토모티브를 한 단어로 말씀드리면 남은 호재가 많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현재 DN 오토모티브의 유일한 약점이 바로 재무 비율, 즉 부채 비율이거든요. 부채 비율이 대략 210% 정도입니다. 근데 이 210%가 단순 부채 비율이면 큰 문제 없어요. 하지만 차입금, 이자 발생 부채가 있는 차입금의 규모가 거기서 많이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재무적으로 좀 불안정한 부분이 있는데 이러한 부분을 이번에 합병을 통해서 그리고 자회사를 통해서 덕을 볼 수 있을까라는 그러한 화두를 가지고 내용을 준비해 왔고요. 그 외에도 재무 비율이라는 게 있거든요. 재무 지표, 경제 지표라는 이야기 들으셨죠? 재무도 마찬가지로 재무 지표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거와 주가의 관계가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도 준비해 왔고요. 그러면 오늘의 주제인 남은 호재가 많다.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DN 오토모티브의 분기별 부채 비율이 좌측에 있는 자료고요. 그리고 DN 오토모티브의 분기별 순차입금을 알려주는 자료가 오른쪽이에요. 부채 비율은 꾸준히 많이 줄였습니다. 2022년도 같은 경우에 부채가 이렇게 많이 올라간 이유는 회사 하나를 인수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게 DN 솔루션즈라고 굉장히 좋은 회사이고요. 인수를 하고 나서 이제 부채 비율은 계속 떨어지는데 안 좋은 거는 순차입금. 이 순차입금의 규모는 그렇게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순차입금의 규모는 인수를 하는 당시에 한 2조 정도였거든요. 이 2조에서 2024년도가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1조 7천억에서 1조 8천억이 생기게 된 거죠. 이렇게 차입금이 많다고 하면 이자 비용이 들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문제예요. 영업이익을 만약에 10을 버는데 이자 비용이 8, 4개 생긴다고 하면 그건 좋지 못한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이자 비용이 많이 든다는 부분에서는 좋지 못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근데 이러한 약점을 동아 타이어와 합병을 통해서 없앨 수가 있습니다. 한번 자료 볼게요. 이번에 DN 오토모티브 그리고 동아 타이어가 합병을 하게 됩니다. 지금 기존의 DN 오토모티브의 부채 비율을 보면 210%죠. 근데 동아 타이어와 합병을 하게 된다고 하면 부채 비율이 172%로 굉장히 낮아집니다. 이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아래에 있는 손익계산서는 제가 잠시 뒤에 다른 거 설명해서 말씀드릴게요. 우선은 영업이익이 좀 늘어날 확률이 높다. 이 부분만 인지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추가로 더 있어요. 방금은 이제 동아 타이어와 합병을 통해서 부채 비율을 낮춘다 했잖아요. 추가적인 거는 DN 솔루션즈 아까 부채 비율을 굉장히 많이 높이게 만든 그 자회사예요. 인수했던 자회사. 이 DN 솔루션즈가 상반기에 매출을 1조 원 돌파를 했습니다. 어마어마하죠. 이뿐만 아니고 매출액이 1조 원인데 영업이익이 무려 2085억입니다. 영업이익률이 20%가 넘어요. 성장성이랑 수익성 측면에서 굉장히 좋은 회사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 DN 솔루션즈가 지금 IPO를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자기들 DN 솔루션즈 직원들 입장에서는 희망 몸값이 7조 원입니다. 근데 이제 증거사에서는 4조 원이라거든요. 어쨌든 4조 원이든 7조 원이든 어마무시한 금액입니다. 이 금액이 이제 유입된다고 하면 DN 솔루션즈도 그렇고 DN 오토모티브도 그렇고 현금 확보량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나중에 외국인들이 수급을 이제 진입하기에 굉장히 매력적인 요소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볼 때 지금 좋다. 그래서 제가 아까 인트로 때 자회사 덕을 볼 수 있을까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였거든요. 만약 IPO 추진을 한다고 하면 자회사 덕을 볼 확률이 매우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보는 내용은 죄송합니다. 내용은 주당 순자산 BPS인데 주당 어렵게 생각 안 해도 됩니다. 그냥 자본을 가지고 재무 지표화 시킨 거다라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말 그대로 지금 빨간색 선이 주당 순자산 자본이거든요. 이 자본이
그냥 올라간다. 이렇게 쉽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지금 보면 검정색이 주가인데 자본이 올라가니까 주가도 올라가죠. 그리고 자본이 좀 꺾일 때, 내려갈 때 역시 주가가 미리 선반영해서 내려갑니다. 그리고 자본이 다시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주가도 올라가요. 정방향의 관계인 거 아시겠죠? 지금 자본이 올라간다. 그러면 주가도 따라간다. 이거 기억하면 좋고요. 그 다음은 바로 주당 순이익 EPS입니다. 다르게 이야기를 하면 단기 순이익을 재무지표로 만든 거다. 이렇게 하면 알아듣기 편하실 거예요. 그냥 단기 순이익이 증가한다, 내려간다. 이런 부분으로 접근을 하면 됩니다. 노란색이 주당 순이익 EPS입니다. 단기 순이익이 지금 내려가니까 주가 내려가죠. 그리고 단기 순이익이 올라가니까 주가 일단 행보는 합니다. 그리고 내려가니까 그 주가도 내려가죠. 단기 순이익이 올라가니 주가도 선반영해서 올라갔습니다. 그 뒤에도 전방향 관계로 움직입니다. 달리 이야기를 하면 자본이랑 단기 순이익에 주가가 따라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단기 순이익이 오르고 자본이 오르면 주가는 따라간다. 이게 중요한 모멘텀입니다. 그러면 아까 합병권 할 때 제가 나중에 말씀드린다고 했잖아요. 그 부분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 동아타이어와 DN 오토모티브가 합병을 합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합병 법인이 되었었을 때 기존의 DN 오토모티브의 매출액이 3조 2천억 정도로 예상을 하는데 합병이 되면 3조 4천억 올라갑니다. 그리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 4,900억에서 5천억으로 올라가고요. 그 덕분에 당기순이익이 2,834억에서 2,894억으로 소폭으로 올라갑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좀 시너지 효과가 크지는 않겠지만 조금은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건 제 뇌피셜인데 지금은 말 그대로 DN 오토모티브와 동아 타이어의 단순 과거의 수치를 합친 거인 것 같거든요. 한번 계산을 해봤는데 그런데 원래 동아 타이어가 그 원재료 관련된 부분을 DN 오토모티브의 매출을 올린 게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서 마진이 없어지잖아요. 그 마진이 없어지는 부분까지 합치면 단기 순이익이 이 수치보다 조금 더 올라갈 확률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반영이 되어서 주가가 우상향되고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원래 합병을 하게 된다고 하면 주가는 우상향, 기대감이 우상향하는 경우가 많긴 합니다. 그리고 다른 영상에 DN 오토모티브랑 동아타이어 합병건에 대해서 이야기한 게 있거든요. 그 영상을 한번 좀 봐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저는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대기업에서 재무와 가치를 집중적으로 분석하는 멘토 윤수명입니다. 감사합니다.